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100개 고등학교의 순위를 이렇게 리얼하게 딱 매겨버렸네요. 그래서 1위부터 이제 100위까지가 있는데 1위는 이제 대원외고예요. 그래서 3년간의 데이터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나누기 3을 하면 1년간의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1위를 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3년간 데이터가 257명이니까 한 해에 한 70명 요 정도, 7, 80명 정도가 이제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예를 들어 86위를 한 대성고가 있습니다. 대성고 실적 보니까요 2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대 합격자 수 3년간의 데이터가. 그러면 한 해에는 이제 7, 3, 21이니까 한 7명 정도의 서울대를 이제 재수에 합쳐서 보냈다는 얘기인데,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것은 고입을 잘 시킨 대명중학교의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서울대를 많이 보낸 고등학교의 순위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는 왜 잘 보내고 또 어떤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는 왜 못 보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오른쪽 데이터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학생 1000명당 그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그 명수가 한 3.6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당. 그러면은 지금 우리 충암고등학교 정원이 몇 명이죠, 언니? 435명, 대략 500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그러면은 한 해에는 최근 3년간 평균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3.6에서 또 나누면 한 1.5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일반고에서는 숭실, 예일, 충암, 명지 이런 일반고에서는 매년 서울대를 한 명 보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사실이고요. 근데 주변에서 카더라 통신에 의하시면 그러지 않으시죠? 어느 학교는 뭐 5명 보냈다, 6명 보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믿을 만한 데이터는 이제 신문 지표상에 나오는 정확한 보도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고는 한 그 정도 보낸다고 보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43.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한 학년을 1000명을 정원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한 3에서 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예를 들어 특목고 같은 경우는 43.5명이 아니라 한 17명 이 정도를 이제 서울대를 보내게 되고요. 자사고도 31.4명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일반고랑 자사고, 특목고가 극명하게 서울대를 보내는 숫자가 차이가 나고, 또 일부 중학교에서는 또 특별하게 정말 굉장히 단기간에 걸쳐서 명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숫자들을 늘려내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바로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성적만을 보고서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성적만 보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다른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점이 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비단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들도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하자면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입시를 실제로 이걸 액션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수행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장기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많으시고, 입시가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본인이 불어다 그 흐름에 이제 휩싸여서 자기도 흘러가고 알려주고 수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전과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희망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못 가는 케이스는 100% 발생을 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을 도와주실 건가요? 이렇게 모이시면 주로 얘기하시는 건 이제 성적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누구가 뭐 학교에서 무슨 1등을 한다, 올백을 받는다, 뭐 어떤 아이는 뭐 수학 영재반에 속해 있다, 영재원에 다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하실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 성적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죠. 같으면 분명히 스카이를 갈 수 있었던 학생들이 아예 원서조차 못 낸다던가, 분명히 저 아이는 정말 되게 남다른 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굉장히 색깔이 없어져서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종종 듣게 되고, 주변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들으신 적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집 아들 공부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왜 제가 지방대를 가지?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내신 성적을 안 보냐면 봅니다. 내신 성적을 보죠.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전국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을 당연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자사고, 대성이나 이대부고, 이화여고, 뭐 중앙고 이런 일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점수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입에서는 전체적으로 점수를 본다고 보셔야 되고 내신 점수가 당연히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신 점수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이제 고입 준비하신 학부모님들은 간담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생기부, 그러니까 성적표에 나오는 숫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 점수가 A다. 그럼 A만 보는 게 아니라 A 옆에 딸려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말의 설명이 있어요. 그걸 누가 쓰냐면 영어 담당 선생님께서 쓰시죠. 수학은 수학 담당 선생님께서 쓰시고 여기 있는 이 우리말 요 내용을 같이 합산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성적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다 B다 이거는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창체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체 활동이라는 건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자신의 진로와 동아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숫자로는 도저히 평가 기준이 없어버리는 일종의 정성적 평가가 여기 또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이 들어가죠. 독서 활동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 챙기기도 좀 급급하셨잖아요. 솔직히 여기만 쫓아다녀도 애들 바쁘고 저녁도 잘 못 먹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빡! 그러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처럼 착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또 시험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평가 방식의 구체적으로 내신 점수의 가장 키는요, 객관식 내신 시험을 물론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서부학군의 일반적인 내신 보는 이런 중학교에서의 내신 분석을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게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다 힘들어지는데 너무 쉬워서 공부를 좀 안 해도 100점이 많이 나오고 90점 이상이 많이 나오고 좀 이런 딜레마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서술형 주관식이 되죠. 그 서술형 주관식을 생각보다 조금 감점 요인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학교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야 B야 틀린 거 하나 골라내. 그런데 A요. 어떻게 맞췄어? 감으로요. 느낌이 딱 그래요. 제 느낌이. 뭐 약간 이런 애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왜 그것이 틀렸는지도 분석해낼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은 기본적으로 문법과 영작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표, 그리고 뭐 구두점 하나, 콤마, 그리고 뭐 수일치, SES 붙이는 거, PP 형태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과 영작이 굉장히 중요한 영어과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이 이제 절대평가로 되잖아요. 그래서 A, B, C, D, F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92점, 95점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수행평가예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드리면 수행평가 퍼센테이지가 거의 다 40%까지 이렇게 육박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필 겁나 잘 봐놓고 특히 남자애들 이렇게 좀 흘리는 애들 있잖아요. 꼼꼼하지 못해갖고 수행평까지 몰랐어요 뭐라든가 정해진 날짜까지 못 낸다던가 감점 요인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여학생이라고 뭐 다 잘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딸도 도덕 수행평가 하루 지났다고 3점 감점 당했다고 이제 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상담 가서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 일정이 있는데요. 수행평가 내용도 좀 챙겨주셔야 돼요. 애들이 다 못하더라고요. 이거를 절대 못하고. 근데 이 수행평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UCC를 찍기도 하고요. PPT 만들어서 본인의 문법 내용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영어 에세이를 짤막하게 써서 그런 내용들을 첨삭을 받고 이제 발표를 한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학기당 영어 담당 선생님께서 딱 지정해 주시는 평가에 어떤 어터리얼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그 EBS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상문을 적어서 내라 라든가 보고서를 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 와라, 답사를 갔다 와라 이러는데 초등학교 때는 좀 부담 없이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답사를 갔다 온 기행문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그 역사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연극 영화를 본 감상문 뭐 택일하여 제출하면 그게 수행평가로 반영이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든 연루된 상황이 있고 말씀드린 정성적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스케줄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그 영역마다 다 빼곡하게 기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내용들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만만치 않겠죠. 근데 이제 학교 딱 배정 받으시면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가입을 그 입학 전부터 하셔서 그 일단은 이제 공지문이 계속 올라오고 가정도시문 올라오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항목도 반드시 올라오게 법제화되어져 있어요. 각 과목당 수행평가의 내용이 무엇이며 제출 기한까지 올라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수행평가의 내용과 그 날짜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일치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일치하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그 수행평가를 게시한 홈페이지의 내용과 다르게 본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학부모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선생님 사정 있겠지? 네가 챙겼어야지 수업 시간에 젓가락 듣고 선생님 얘기 안 해줬을 리가 있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애들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잘 챙겼었나? 저 그렇게 잘 챙기는 스타일 아닌데 왜 내가 얘한테 이렇게 완벽한 걸 자꾸 요구하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고쳐지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애죠. 무슨 회사원처럼 무슨 업무 수행해가지고 지금 평가받는 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수행평가 내용들을 굉장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학교 초에 이렇게 뭐 상담 간다 그러면 안 가시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입학식은 뭐 사정상 못 가실 수도 있고 학교 행사의 전반적인 행사는 못 가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공개 수업을 또 하잖아요. 공개 수업을 해서 학부모님들 오시라고 하고 또 담임 면담 시즌이 있습니다. 3월달에 그때를 잘 안 가세요. 왜냐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전체 중에 갈 때 나는 묻혀져 있어도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누가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식으로 딱 누구의 엄마로 참석해야 돼서 완전히 내가 왔으면 알려야 되는 자리는 부담스러우신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 분위기, 담임 선생님,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셔야 되고 총회도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전반적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아이한테만 믿고 맡기신다면 상당히 조금 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맛바람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학사 일정을 같이 소화하는 학부모님의 어떤 컴퍼니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입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대입을 생각을 하실 거고 당장 중학교 올라가서 잘 진행을 하길 바라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시안적인 또 거시안적인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중1이 딱 들어오면 일단 중등 과정을 잘 진행을 시킨다는 거, 잘 진행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잘하는 애들은 특목고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또 원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서 뭐 이 학원을 다니든 다른 데 있든 간에 또 잘 뭐 거기에 맞춰서 입시 전형을 잘 준비해서 곧 대학을 잘 가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고입과 대입의 메커니즘은 이제 얘네들이 내신이라는 게 아까 성적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절대평가다. 그래서 좀 뭉텅이로 이렇게 뭉텅이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등급이 4%였는데 지금은 11%까지고 이렇게 뭉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별해야 되고 얘네들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적 평가, 글로 뭐라고 써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결과사항들 그리고 담임의 종합 의견들 또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글로 다 나오기 위해서는 저변에 깔려있는 아이의 학사 일정에 맞춘 여러 가지 활동들과 참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방금 보여드린 이 고대 영상 같은 경우는 고대는 논술의 아이콘이었어요. 논술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았었고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을 국가에서 이제 싫어하고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밀어준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고 나서는 이제 다 잠정적 폐지를 지금 결정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특목고를 포함해서 고교 학교장 추천제를 반영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대명중학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입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영외고를 2명 보냈는데 10명을 보낸다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영외고에서 원하는 인재상, 한영외고에서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면접 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그 반에 맞춰서 방과후 수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영외고 입맛에 딱 맞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결과물들을. 바로 이런 것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고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데 고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 전형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중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공부 영수만 드립하고 막 학원을 막 돌리고 그 공부를 막 시키는 것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만 못지않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그리고 거기에 활동에 있어서 수행 평가 이런 내용들을 전보다 거의 한 50대 50으로 놓고 이 비중을 두고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물을 직접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 중학교 영어 성적의 정량적 평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반적인 이 성적표가 나중에 나오실 거고요. 그 중간고사가 30점, 기말고사가 30점, 수행이 40점 이렇게 돼 있고 각 과목마다 어떤 학교는 뭐 수행이 이렇게 할 게 없거나 퍼센테이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 학교들은 있지만 수행평가 자체가 주요 과목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전에 GP를 100점을 맞아도 수행에서 삑사리가 나면은 이제 점수가 A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일정을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그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지금 기말고사가 시즌이 왔는데 중학교 기말고사는 지금 15일, 뭐 10일 요때 주간에 시작하는데 수행은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지필평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형이 70점, 아까 서술형 주관식이 한 30점 정도, 인근의 그 상신인가 독산인가 거기는 한 40점 정도까지 이렇게 서술형 주관식의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걸로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수행평가가 40점에 이르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듣기평가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이제 학교에 한 분씩 계시는 선생님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말하기 패턴을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다이얼로그를 제시를 해주거나 묻는 표현을 하나 분명히 100% 가르쳐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네가 몇 가지를 해내면 A.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거에 A를 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또 약간 성향적인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틀릴 수 있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영어 평가는 이제 도장 찍어주는 걸 합산을 하더라고요. 성실도에 대한 도장. 별딱지 뭐 찍어주는 이런 것들로 합산이 좀 되고 이런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 수업 시간의 아이의 태도, 참여도를 보면서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이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서술형 주관식도 굉장히 비중이 커진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이제 1학년이 쭉 끝나고 2학년이 쭉 끝나고 3학년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애를 공부를 좀 내가 그래도 신경을 안 쓰고 애가 또 따라주는 바람에 잘 결과물이 나와서 A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3 때 영어라는 과목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의 학생이 있어요. 이건 진짜로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 다른 학생인데 이 4명의 학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영어 과목의 정량적 평가는 모두 다 A 등급이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거의 올 A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학원에. 근데 그 저희 학원에 많은 건지 다른 데는 많은 건지 제가 다른 학원 잘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아? 이럴 정도로 많아요. 오 뭐야? 너가? 약간 이럴 정도로 많아요. 진짜.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다 같이 자기가 학교에서 올해이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진짜. 올해이가 이렇게 또 흔하진 않잖아요. 학교마다 뭐 100명씩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이 학교에서 자기가 완전 잘 나가는 갑이거든요. 근데 학교 어디 가고 싶어? 아빠 친구 와서 이제 한 3만 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5만 원 주면서 얘기하시면 저 하나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올해인데. 그리고 저는 상상고 생각해요. 전 대원외고나 뭐 명덕외고나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명덕외고에서 보는 1번 학생과 4번 학생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1번을 보시면은 영어 과목에 있어서 수업 태도가 바르며 과제학습에 충실하며 영어에 흥미가 있음.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지? 흥미,
바람직 이런 내용도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근데 네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워드 파워, 기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철자와 의미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 영어 독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영어 독서를 실시하였고, 자, 인터뷰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하였고, 중간평가, 일상적인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 세부 내용을 파악하며 다소 서울의 학생보다는 보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도 조금 별로 그렇게 맞득치 않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항목별로 조목조목 균형 잡힌 코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명도외고의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번 학생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다 서울시내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명도외고를 지원을 하는 아이들이 A등급 아닌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이건 이미 생기부가 다 이제 픽스가 돼서 나온 거를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저희가 첨삭을 하고 점수 기재를 하고 뭔가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한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학부모님이 그걸 모르셨다는 거죠. 저게 픽스가 돼서 나오기까지 나와 봐야지 아는 거지, 나오기 전에는 모르셨다는 건데, 그런 방법이 정말로 없었는가? 그렇지 않고 방법이 100%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시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가 이제 2학년 예비중이 간담회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자리에서 아마 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자유학기제를 쭉 돌면서 또 이제 기말고사 점수 하나를 가지고 계실 텐데, 어찌됐건 그 점수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코멘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1월 정도, 2월 정도에 이제 수정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께서 써주신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애가 영어 독서를 3권이나 읽었는데 그게 빠졌네? 라고 하셔서 전화하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번 1년을 통해서 더 기버도 읽었고 홀스도 있었고 시크릿 가든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요, 지난번에 낸다고 냈는데 잘 못 챙겼나 봐요 애가, 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전에 수정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나이스에 안 들어가시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잘 안 들어가세요. 수정 기간도 잘 활용을 못 하시고, 그래서 다 이미 매듭이 치는 상태에서 결과물을 보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경우 차라리 낫습니다. 중3이 돼서도 전혀 몰랐다, 1, 2학년 때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이러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경우는 애가 A등급을 받느라고 밤새서 3박 4일 공부를 하고 독서실을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입에 있어서 전혀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100% 못 갑니다. 외고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학교 독서활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독서활동이 굉장히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잘 써있는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썼는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못 써주는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들이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인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도서가 3권 정도가 이 친구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도서 인증제라고 하는 거를 중등부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실행을 해요. 그래서 1년에 2권 내지는 1권의 책이 고정적으로 꽂히게 돼서 그 아이들이 영어 도서를 읽고 활용을 하고 증빙자료를 내서 일단 그 부분에 숙지를 시키고요. 학교에 가서는 그 독서 이력사항에 이거를 내라,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교과목의 세부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쓸 수 있게끔 너희들이 이거를 어필을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영어 독후감을 내든 우리 결과물을 2조하고를 딱 지우고 더 내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중고등부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영어 도서 인증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중등부에서 2조하고에서 뭐 영어 도서 인증제 하래, 책 사래 이러면 이제 이게 그거니까 조금 인지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참여만 해주시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책들이었고요. 나머지 또 이제 뭐 각 영역마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도서들을 다 읽은 것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책을 실컷 읽고 나서 제출하지 않아서 완전히 여기가 비어있는 학생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은평구에서 학원을 하고 있고 은평구에 살았었고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못하거나 진짜 안 읽은 애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서 이력사항에 빵으로 나와 있고 그걸 가만히 둔 선생님은 또 뭐시며 그걸 또 모르고 있었던 학부모는 누구시고 너는 또 뭐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날 싫어하네. 정성적 평가 만들기부터는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행평가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지금 학생들은 아마 각 과목마다 모둠 활동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둠에 엄마 누가 있는데 걔랑 싸웠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모둠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등과정에서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만 바뀌었고 약간의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둠 활동은 이제 모두 진행하는 거고 주제가 하나고 참여도 학과목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체육도 하고 미술도 하고 모둠으로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초등과정에서는.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은 모두가 진행을 하고 하나의 주제로 하고 과제 이행도가 이제 평가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기 빨간 색깔로 제가 진로 선택이라고 좀 써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다 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에 전주 상산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과생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이제 의도하는 바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교과세부 활동 뭐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치웠는데 너 도대체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뭐야? 이건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전 어릴 적에 가족 중에 꼭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꼭 아프신 분이 누가 계세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신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꼭. 그러지 않은 의사도 많은데 그런 의사를 만났고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땡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내 진로를 의사로 생각을 했는가? 바로 과목입니다. 과목.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정하거나 저희가 그걸 알아냈고 이게 아니라 발표사항이 있어요. 교과부 발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고 이공계 쪽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중학교 과정에서 과학이나 수학 과목의 흥미를 자기가 느낀 거죠. 수행평가나 무슨 과제라든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밌네? 신기하네? 이런 게 있어? 하다가 1년이 아니라 이제 3년이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생물 쪽에 내가 관심이 많구나 신기하구나 더 깊이 가보고 싶구나 그래서 저는 전주 상산고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상 맞다는 겁니다. 문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진로 활동이라는 걸 진로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만 3년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나 탐구 과목 주요 과목은 물론이고요. 그 탐구 과목에서 본인의 진로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이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 중학교 올라가도 안 그럴 것 같지만 2학년이 돼도 사실은 저희 아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행평가를 모둠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좀 답답하게 해요. 어디 친구네 집 모여갖고 1시간에만 끝날 걸 4시간, 5시간 수다 떨다가 거울 보다가 또 생각나면 이거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결과물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에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집에 있으면 토요일날 2시부터 다 모여. 그래서 말해봐. 뭐 할 건데 역할 분담 주고 결과물 이렇게 하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만 했지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좀 못하는 저는 좋은 좀 핑계거리가 있어요. 토요일날 수업이 있다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학부모님들 혹은 일요일날 가용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조금 그 일정에 맞춰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이드를 잡아주신다는 거는 초등학교랑 이렇게 연루를 시켜서 나쁘지 않다, 충분히 괜찮다. 왜냐면 그렇게 해봐야지 하잖아요, 애들이. 안 그러면은 지들끼리 리더도 없고 배가 산으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같은 내용 모둠 활동이 수행평가가 되고요. 그 수행평가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바로 RNE라고 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RNE는 이제 Research and Educ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과목에 특히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 선택에 관련이 있는 과목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면 그 부분이 교과세부 활동에 기재가 되는 이런 결과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그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그 학생이 전주 상산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숭실고나 충암이나 명지고등학교에 이과 학생이 된 거죠. 그럼 이 친구가 거기서 수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리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이 각 과목 안에서 어떤 소재를 하나 잡아냅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과목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 내용에 관해서 두세 명이 3인 1조, 2인 1조, 4인 1조가 돼서 같이 지도교사를 초빙을 하고, 지도교사라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을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 지도교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결과물들을 이제 교과세 활동에 기재를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연루가 되죠. 대학에서는 이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학 고대에 오기 위해서 너 뭘 했냐, 너 중앙대 오기 위해서 뭐 했냐가 아니라 너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과정 동안 뭐 했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이 R&E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가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뽑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아이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그 성향이 바뀌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지만은 바뀌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제대로 안 했던 애들은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수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시대에 상 받아본 애가 자꾸 받고, 이 정도 하면 받아, 내가 알지, 이런 애들이 있고, 한 번도 안 받아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역시 또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경험의 어떤 가치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1 때가 첫 단추니까 좀 더욱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들이 바로 이 페이지가 이제 저희가 만드는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주아원의 영어 세부 능력 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저희가 얘기하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목 세부 활동을 써주시는 학교의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반만 맡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 과목은 영어 선생님이,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과학은 과학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각 한 명의 선생님당 가르치는 학생이 100명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과목 세부 활동을 다 쓰는데 어떻게 100가지 경우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쓰시겠죠. 성적표도 아이의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쓰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좀 특별하다 그러면 거긴 못 가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뭐가 다르게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좀 잘 써주세요 한다고 잘 써주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를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수행평가의 주제가 예를 들어 난이도 3이었다면 얘는 3+1 정도의 조금 더 깊이 있고 방대한 내용을 되게 꼼꼼하고 성의 있게 만들어가서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 노트입니다. 질문 노트. 그래서 1년 동안 예를 들어 영어 과목에 있어서 자기가 몇 날 며칠 선생님한테 이거 질문했어, 답이 뭐가 나왔고 알게 된 점이 뭐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딱 얘기 드리면 헐,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저희 학원에서 애들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배운 점, 수행평가의 내용, 과제물, 배운 점, 자기주도 학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그 어떤 특정 과목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아까도 앞에 제가 보여드린 그 생기부 실제 케이스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을 애가 어떻게 했는지가 내용이 다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과목마다. 상당히 중요해서 이 내용, 그리고 성과까지 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2월 정도에 학부모님이 1년을 쫙 경험을 하시고 나서 12월 정도에 학부모님이 이걸 싹 지우고 출력을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담임선생님이 영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영어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각 과목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학부모님 그거 하시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너무 심하죠, 그거는. 담임선생님한테 가셔서 이거를 좀 내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걸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학교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뭐 학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 토대로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주실 때 조금 생각 있으신 선생님들은 완전 반가워하세요. 왜냐면 안 그래도 쓸 게 없었는데 얘는 이렇게 했네? 이러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필 포인트 가능하고, 이거 검증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거 어때? 이렇게 주면 어떨 것 같아? 어때? 잘 줘야지. 아,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 주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정성적 평가와 함께 더불어서 정량적 평가까지 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결과물이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 성적표가 모이면 이제 생활기록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이제 곧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시면.